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오늘 A 라이브 시간에는 현대인의 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간 건강 문제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방간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은 우리 몸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관이죠. 특히 이제 영양소의 대사나 저장, 또 해독, 또 면역 관련된 그런 역할도 하고, 또 호르몬을 합성해서 분비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간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대사와 이제 해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정리해 보면, 네, 비타민 B군과 또 실리마린을 비롯한 항산화 영양소, 또 아미노산 중요하다라는 점을, 네, 계속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독에서 중요한 점들은 그 우리 생활에서 독소들을 제거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독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대인들이 많이 그 이용하는 그 약물도 역시 그 독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약은 우리가 이제 어떤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치료를 위해서 꼭 사용을 해야 되지만 우리 몸에서는 독성 물질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간에서 이제 이런 약의 그런 독성을 해독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간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이제 그 약물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약물 간에서 해독을 하기 때문에 간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약물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 약물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체내의 영양소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드럭 머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약물을 사용했을 때에 그 영양소가 그 고갈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은 이제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콜레스테롤 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스타틴 계열의 그런 약물들이 우리 몸 안에 코엔자임 Q10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코엔자임 Q10을 고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체내에서 이 콜레스테롤 합성되는 경로와 또 코엔자임이 생성되는 경로가 이제 같기 때문에 이제 콜레스테롤 경로를 저하하게 되면은 억제하게 되면 코엔자임 Q10도 같이 이제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미국 예일대 연구팀에 의하면, 네,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50% 이상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런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떨어지면, 특히 이제 심장에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떨어지면, 네,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고지혈증뿐 아니라 현대인들은 뭐 다양한 그런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 스타틴 계열의 그런 약물을 사용하시면 코엔자임 Q10이 고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치료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당뇨병 치료제를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코엔자임 Q10이나 엽산,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들이 고갈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메트포르민 같은 이러한 약물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러한 약물이 영양소들을 고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고혈압,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이뇨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면 비타민 B1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혈압 약물 종류별 고갈되는 영양소를 보면은, 네, 비타민 D나 칼륨, 뭐 아연 등이 이제 고갈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뭐 에이스,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기전이 우리 체내에서 신장과 폐와 부신이 연결되는 그런 호르몬 작용을 조절함으로써 이제 혈압을 그 조절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대표적인 호르몬이 안지오텐신입니다. 네, 안지오텐신을 억제해야 되고, 네, 에이스라는 물질도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라고 해서 안지오텐신과 관련된 억제제가 이제 주로 혈압약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비타민 D나 칼륨, 아연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속이 쓰릴 때, 속이 안 좋을 때 유산 분비 억제제를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타민과 또 미네랄들이 고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항생제를 투약하실 경우에는 항생제가 이제 세균을 억제하는 그러한 약물이기 때문에 이제 세균의 일종인 우리 몸의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도 역시 억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미국의 그 국민 약사라고 불리는 그 수지 코엔이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요.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약물들에 의해서 네, 다양한 영양소가 고갈된다라는 것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어딘가 불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은 해야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약물에 의존하는 그런 습관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뭐 지방간, 간염, 또 간이 경화되는 그런 단계로 악화가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지방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그런 현상인데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지방간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알코올성 지방간도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지방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지방이 간에 축적이 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은 예전에는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만 문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지방간을 방치하면 이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계에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을 동일한 그런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증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지방식을 많이 하게 되면 지방이 간에 축적이 되고 지방간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고탄수화물식을 하시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지방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은 그 동일한 증상과 결과가 나타난다. 인슐린 저항성은 곧 지방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했을 때와 지방간이 발생했을 때의 증상이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나른함, 피곤함, 몽롱함, 잠이 덜 깬 상태 그런 느낌, 또 정신이 맑지 않은 느낌, 졸리진 않은데 정신이 나른한 듯한 상태, 그 집중력이 저하되고 잠을 잘 못 자고 성격이 날카로워지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이게 대표적인 이제 인슐린 저항성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증상들인데 그 현대인들에게 그 만성 피로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과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만성 피로의 그런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시게 되면은 지방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체내 생성 알코올과 지방간의 관계라는 그런 제목인데 이 논문을 보면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지방간 환자들의 체내 알코올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체내 알코올 농도가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봤더니 그 지방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체내에 알코올을 생성하는 그런 세균들의 비율이 높았다라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우리 체내에는 다양한 그런 세균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그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생성하는 그런 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균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그런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된 바가 있고 또 2015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20대 청년, 남성 청년이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는데 거의 만취가 돼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이제 병원에 실려온 그 사례가 있었는데 이 남성의 경우에는 체내에 그런 알코올을 생성하는 균이 비율이 높았고 알코올을 생성해서 그 알코올 때문에 이제 만취가 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그 증상을 자동 양조장 증후군, 그래서 우리 체내에서 양조장에서 술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60% 이상이 알코올을 생성하는 그러한 미생물들의 비율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군을 그 정상쥐에 이식을 했을 때 정상쥐에게서도 지방간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그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는 틀리지만 지방간이 있으면 체내에서 알코올을 생성하는 균의 비율이 높고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을 잘 느끼는가 느끼지 못하는가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현대인의 그런 만성 피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원인이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알코올성 지방간에서는 이제 우리 식물 영양소 중에 하나인 플라보노이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방간이나 간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증상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그 약물의 목적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약물은 그 증상을 개선하거나 또 질병을 끝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간에 부담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간 건강에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유용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플라보노이드를 이용해서 간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논문에 이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네, 플라보노이드를 우리가 보충을 했을 때에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효소와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피하 지방의 축적 증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피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이 이제 좋은 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에서 지방을 빼내어서 피하 지방에 축적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간 건강에는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건강에 오히려 낫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점도 이 플라보노이드의 어떤 중요한 유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대표적인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플라보노이드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실리마린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녹차에 이제 EGCG라는 그러한 식물 영양소, 그리고 제니스타인, 다이드제인과 같은 이러한 플라보노이드들은 대두류 콩과류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케르세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뭐 사과, 양파 뭐 등과 같은 또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식물 영양소이고요. 루틴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메밀에 주로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메밀의 섭취도 우리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실리마린의 그런 어떤 기능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실리마린은 뭐 SOD 활성 정도, 네, SOD는 항산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그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체내에서 이제 항산화 작용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MDA라고 하는 물질은 이제 지질 산화 물질인데 이 지질 산화 물질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리마린이 어떤 지질 산화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도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ALT라고 하는 것은 간 효소라고 하죠. 간 효소는 간 세포 안에 있는 그런 효소인데, 간 세포가 파괴가 되면 그 간 세포 안에 효소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혈액 중에서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간 효소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간 세포가 많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리마린을 투여했을 때에는 이러한 간 효소치가 낮아졌다. 그 얘기는 결국 파괴된 그런 간 세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네, 그 외에도 역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어서 이제 실리마린 같은 경우에는 간 건강에는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로 전반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간질환 환자 수가 이제 남성에게서 월등히 많고, 특히 40대 같은 경우에는 간 질환으로 인한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의 3배 이상이고요. 또 40대 간질환 사망률은 OECD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이 간 건강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완경기 이후에는 남성분들에 비해서 이 지방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간 질환의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또 비례해서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완경기 이후의 여성분들은 간 건강 관리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완경기 여성에게서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의 발현율을 높이기 때문에 이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실리마린은 남성분들의 간 건강을 위한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성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양 관리, 또 운동, 식생활 습관 고려하시고 다양한 영양소, 실리마린을 비롯한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B군,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도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